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있는 뷰티숍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실 어디서든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동정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누구보다도 잘 지내고 행복을 느끼지만 과거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동정을 받는 것을 싫어하여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제 이야기를 나눌지 말지 고민하다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보내려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고향은 고랭지 농업으로 유명한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고랭지 농업으로 배추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배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부모님의 배추밭에서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사리처럼 작은 손으로 집을 넘어서는 거대한 배추를 옮기는 것을 보며 웃음이 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렸다 하더라도 집안일에는 끼리거리 하지 않고 도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른 지 몇 년 만이고도 걸어다니며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게 바로 이래야 하지 아유. 내 이름은 예솔이고 엄마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솔이 직접 해봐야 하는 거야. 나는 이제 7살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밥값을 내는 것도 좋지만 성실하게 다뤄야 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세상에 큰일 나는 것도 없다. 부모님이 착히 자식에게 답답하다고 판례를 시킬 만한 일은 왜 큰일 나는 일인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7살 때부터 부모님의 배추 밭일을 도와왔던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방과 후에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학원에 달려가듯 저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배추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싫든 좋든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술아, 오늘 뭐 하고 늦게 왔어? 너도 친구들이랑 논다고 늦게 왔잖아. 엄마가 학교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오는 길에 뭐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 500원씩 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뺏어야겠네요. 저기, 손에 돈이 있으니까 자꾸 새길로 새는 거잖아. 예솔아, 당장 가방 내려놓고 이리 와서 엄마 일 도와줘.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공부와 학교 생활이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부모님의 농사일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를 딱하게 여기기도 하고 우리들의 부모님을 심술난 부모라고 욕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학교를 다니는 시간을 아까워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라는데 제 마음은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예솔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으니까 3년만 학교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등학교까지 가야 하는 건지도 고민이 되네요. 나도 솔직히는 예솔이를 중학교까지만 보내고 싶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괜히 고등학교를 안 보냈다가 못된 부모라고 욕먹으면 어떡하지요? 저는 예설이가 학교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쉽게 느껴져요. 학교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우리 밭에서라도 뭔가 수확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초지를 심는 거라면 최소 3년은 더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제 마음에도 어쩌면 예설이가 고등학교든 나발이든 보내는 대신에 배추를 파는 일을 시키고 싶네요. 하지만 진심 얘기해. 우리가 예설이의 부모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돼. 부모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타인처럼 예설이만큼 다른 것도 준비하고 후에는 예설이를 부리면 우리도 마음껏 쉴 수 있어. 그래서 몇 년만 더 참아보자고. 부모님이 저를 학교에 보내는 시간을 아까운다는 것을 잘 알았던 저는 고2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대화를 통해 자식이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들께서 저를 대학교까지 보내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저는 시키지 않은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제 이번에 과목 중에 1등한 것만 해도 4개나 있어요. 그것도 모두 중요한 과목인데 반에서 1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 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잘했다. 근데 예솔아, 너 공부하느라 엄마 일이나 소홀하지 않냐? 저는 학생인데요.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배추밭도 도우면서 잠들기 전에 시간을 내어 공부한 거예요.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1등 좀 해왔다고 너 지금 엄마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너 주말에도 공부하려고 배추밭을 대충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잖아.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주말이 온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말에도 배추밭 일을 도와. 부모님은 제가 1등을 해도 꼴등을 해도 관심이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1등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공부할 시간에 부모님의 일을 도우라는 둥 여자가 공부 잘해도 어디다 쓰겠냐고 하시면서 제가 공포스러워할 만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어요. 예솔이, 너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반에서 1등을 해도 천국에서 1등을 하드니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일 도와야 돼. 1등에서 어디에 사용하려는 거야? 넌 대학 갈 거야? 유학 갈 거야? 엄마가 말하기를 성적이 잘 나오면 대학을 가고 싶대. 그럼 안 되겠지? 내 성적이면 서울에 거뜬히 갈 수 있는데. 난 가면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 진짜야? 아니, 내가 서울에 불법으로 튀어나왔다고? 서울이 뭘까? 엄마가 말 안 했잖아. 여기 남아서 계속 배추밭을 도와야 된다고. 허디컵도 없이 부모를 떠나 무서운 서울로 가겠다니. 그만하고 공부해. 공부를 계속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은 제 공부를 방해하거나 어떻게든 저를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감싸주시면서 제 대신 엄마에게 화를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예솔이 엄마는 해가 판에서 1등하고 왔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왜 공부했다고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야말로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소리가. 제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애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솔이 엄마는 배가 불러터져도 너무 불러터져도 배추 심기가 잘 되고 자식도 알아서 잘 자라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아야 어머니를 찾아서 난리를 쳤다고 할까요? 예솔이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저희 부모님은 배추밭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를 평생 돌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계셨지 않을 때 가끔 저에게 이러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솔아, 만약 너희 엄마나 아빠가 너를 대학교로 보내주지 않는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돌아보지 말고 동네에서 도망치라고. 성인이 되면 부모 없이도 너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도망가라. 그래, 예솔아. 부모도 부모답게 노릇을 해야지. 부모가 자식에게만 배추밭에 일을 시키고 앞길을 가로막으면 그것이 진정한 부모라 할 수 없어. 너희 엄마와 아빠를 봤을 때 내가 평생 여기에 갇혀 살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구나. 아줌마들은 남의 집 일에 참견을 잘 안 하는데 예솔아, 넌 우리 딸 같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말을 듣고 여기서 벗어날 줄 알겠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나를 부려먹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부모님의 업무를 돕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나는 부모님이 제기하는 모든 행동들이 부모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앞날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은 제 성적이면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로도 충분히 서울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대학에 갈 생각이에요. 제가 대학 보내주실 거잖아요. 너 귀걸이야? 아니면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어?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인생에 대학 같은 건 없다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고. 몇 번이나 더 말을 해줘야 해? 엄마, 제가 대학에 가고 싶고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기는 제가 없어도 되는 곳 아닌가요? 제가 없어도 엄마 일을 도울 사람들이 많은데 왜 꼭 제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야, 내가 너에게 밥 주고 옷 입히고 키우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될까? 내가 내게 쓴 돈 생각하면 너, 적어도 여기에 20년은 더 해야 해. 너, 내가 내게 쓴 돈 어떻게 갚을 거야? 대학에 가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건데 나는 내가 더 이상 돈 같은 걸 쓰기 싫다. 대학 등록금 같은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래서 부디 대학에 다니게 해주세요. 멱생 다시는 안 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내가 모르게 난 속아서 다시 돈을 낼 것 같아서야. 고등학생 때면 난 이미 돈에 대해 알아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돈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싶었어. 그런 이유로 난 이제부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솔직히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밭에서 일한 제 노동값이 더 많은 거 아닐까요? 저는 제가 엄마 밭에서 일해서 번 돈들이 엄마와 아빠가 제게 먹여주고 키워주고 재워준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엄마와 아빠가 제게 인건비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가 몰라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여기 데리고 오는데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몇 천은 되고 몇 천은 되고 그 돈을 생각하면 나는 너를 그냥 순순히 못 보내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여기 데려오느라 몇 천을 쓰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를 어디서 사오느라고 하기까지 했다는 건가요? 말인가요? 엄마와 다투고 있던 중 엄마께서는 마치 저를 어디에서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하셨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묻자 엄마는 실수했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즉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셨고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전에 너한테 말 안 했었냐? 너한테 아빠랑 내가 엄청 고생했다고 해 잘 들어서게 한다는 보약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다는 보양식은 죄다 사 먹고 병원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거린다고 그때 쓴 노린 몇 천이란 뜻이야. 너한테 지는데 그렇게 몇 천을 투자해서 겨우 가져왔다고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라면 다른 집처럼 자식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든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아빠와 나는 너에게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우리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대학 타령은 그만하고 방으로 돌아가야 해요. 결국 반에서 1등을 해도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독립적인 친구들은 다른 지역에서 공부할 때 난 홀로 시골에 남아 부모님의 배추밭에서 돕는 것이었죠. 불쌍한 우리 예솔이 해솔이가야. 딸이면 내 뼈를 갈아서라도 서울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보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 아이고. 언니.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보다 더 속상한 사람은 예솔일 거야. 당사자가 되었을 거야. 예솔아, 대학 못 가게 된 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모들이 말한 대로 틈을 타서 여기서 도망쳐버려. 성인이 된 너가 도망간다 해서 너희 부모가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 아니야. 너야말로 애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예서. 우리 부모는 보통의 사람들이야. 예솔이가 도망간다 해도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데려올 사람들이지만 그건 그렇지.
예솔이가 도망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 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야. 아이고, 우리 예솔이 시집에 가야겠지.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결국 제가 부모님들 몰래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마님들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신분이셔서 아무 때나 가출할 수 없었고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했습니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지. 평소보다 일이 더 힘드네. 너무 힘들어. 예솔아, 아버지가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야. 밥은 대충 먹고 일찍 자는 걸로 해. 그래도 괜찮겠지? 나도 오늘은 비 맞으며 일했더니 신발이 삐었고 몸살 기운이 올라와서 일찍 자야겠어. 따뜻한 국만 있으면 돼. 그래서 반찬은 있는 걸로 대충 꺼내면 돼.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고 부모님이 반일로 피로를 호소했던 그날 나는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소보다 일찍 자신을 잤다는 걸 확인한 후 나는 미친 듯이 정신없이 큰 가방에 내 물건을 집어넣은 뒤 조심스럽게 현관을 나서게 되었어. 그런데 왜 그런지 어디서부터 나타나신 것인지 뒤통수로 섬뜩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 예솔아,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야? 너 이게 가출하려는 거야? 엄마가 주무셨는데 왜 일어나 있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방에 불이 작동 중이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잠깐 내려다봤다. 그런데 당신이 침싸움 중이어서 비 오는 늦은 밤에 가출하려는 건가요? 그리고 난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엄마,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탁이야. 저를 모르는 척 해주세요. 엄마는 날 붙잡으려고 발로 집을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본 것 같아요. 우산을 내팽개쳐 두고 마을 입구로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엄마의 고함에 깨어난 아빠도 날 잡으려고 달려왔고 결국 두 사람에게 붙잡혀 버렸어요. 부디 나를 놓아주세요. 나도 친구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대학에도 가고 싶어요. 나와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술도 마시면서 놀고 싶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이 같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하지만 인생은 태초부터 다른 것이죠. 이분야. 너는 여기서 우리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마을을 떠나고 싶다면 내가 죽은 뒤에라도 떠나라. 엄마와 아빠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살 때부터 배추밭에서 일하면서 자라왔는데 이제는 그만두고 내버려 두어도 될 때가 왔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식이 행복할 것을 바란다고 하는데 왜 나를 놔두지 못해 안달해 하는지 물어봅니다. 넌 내 자손이고 넌 우리 것이니 그래서 어디든 떠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때까지 내가 죽이려던 밥이 되든 여기 있어야 해. 내가 너를 묶어두어도 여기 잡아둘 거야. 그렇게 이해해. 결국 부모님 손에 잡힌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부모님의 배추밭 일을 도왔습니다.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나를 배추밭으로 끌고 갈 듯 했지만 나는 방에 틀어박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우연히 일하러 오신 두 분의 아주머니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 예솔이 아직도 방에서 안 나와 그렇게 있는데 예솔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다. 조아이 소리가 가출하겠다고 동네를 떠나려던 날 마음 같아 내가 예솔이의 엄마와 아빠를 붙잡고 예솔이를 보내주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니까 너무 안 됐어. 아서라 예솔이의 엄마와 아빠가 예솔이를 데리고 온다고 쓴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들어보니 1억은 되는 것 같았는데 짠순이 중에 짠순이는 예솔이의 엄마가 1억이나 써서 예솔이를 데리고 왔다는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예솔이를 쉽게 폰이라고 하겠어. 예솔이 엄마와 예솔이 아빠가 예솔이를 갖고 싶어 해서 예솔이를 데려온 게 아니라 오히려 평생 데려간다는 의미에서 데려왔다는 소문을 이제야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 아무리 내 배가 아파도 낳은 자식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부모라면 그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맞지? 이런 식으로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계속 듣게 돼.
부모님이 집에서 점심을 먹으러 온 그날, 돈을 지불하고 어딘가에서 구해온 제가 부모님의 친딸이 아닌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부모님께 달려가 집으로 진행해 엄마께 즉시 물었습니다. 엄마, 아기 때 사진 보여주세요. 항상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제 앨범은 어디 있나요? 위치를 알려주시면 찾아볼게요. 엄마는 너희 아기 때 사진 같은 것은 없어. 그런 게 없어서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뒀다고 거짓말했던 거야. 왜 아기 때 사진이 방구석에 갑자기 있나? 당신이 궁금했던 아이 시절 사진은 유치원생 때부터 있는데요. 갓난 아기 때 사진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고 궁금해서요. 그런데 왜 내 아기 때 사진이 없을까요? 제가 바쁘게 일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을 시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깡촌 시골에서 누가 아기 사진을 찍어줄까요? 조금 커지면 주변에서 계속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장 찍어두었지요. 하지만 왜 아기 때 사진이 없는지 물었을 때 엄마는 얼굴을 찡그리며 거짓말을 하셨고 아빠는 아예 말을 무시해 버렸어요. 무심하게 거짓말을 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집의 딸로서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를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어디에서 사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기띠 사진이 없어서 얼마 주고 어디에서 사셨는지 여쭤봤어요. 1억을 줬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돈 뽕을 먹으려고 붙잡아두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7살 된 아이를 그렇게 키워 먹었단 거냐고요. 너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돈 주고 널 사왔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엄마랑 아빠가 돈 주고 사온 거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듣던 그게 왜 상관이 있어?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런 큰 비밀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엄마랑 아빠는 영원히 반일만 하고 살아와서 세상의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셨어요. 제 말이 끝나자 엄마는 무섭게 숟가락을 던지더니 배추밭으로 쫓아나갔습니다. 이 못된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싶어 따라가 봤더니 엄마는 눈에 보이는 다른 아주머니의 머리채를 붙잡고 넘어지셨습니다. 너뿐이지? 내가 예솔이한테 돈 주고 샀어. 어쨌든 그랬나? 너 맞지? 여기서 입제1~3년이라 너니까 너희들이 더 명확하겠지. 아니, 언니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라며 그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왜 나한테 그런 억울한 짓을 하는 거죠?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요? 누구세요? 당장 나와서 누가 그런 헛소리를 퍼뜨렸는지 말해야 해요. 그 새끼를 다시는 놀리지 않게 만들 거예요. 누군지 당장 밝혀내야 해. 언니, 예솔이가 입양된 사실을 알려준 게 예솔이었네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솔이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중요한 거죠? 언젠간 사실이 밝혀질 텐데 왜 숨겼던 거죠? 언니, 예솔이를 평생 숨길 생각이었나요? 돈 주고 데리고 온 딸인 걸 알게 된 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어떤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해줘야 할지 고민하시는 듯한 표정을 지어고 계신 모습에 저는 어떻게 이에 대해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언사도 하지 않았죠. 며칠 뒤에 부모님이 제게 불러 앉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온 건지 궁금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 설명부터 하자면, 우리가 너를 데리고 온 이유는 널 부탁대로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자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습니다. 알겠으니까 어쩌다 이곳에 왔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진짜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내 친부모님들이 어디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나도 잘 모른다.
내가 너의 출생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뿐이야. 나는 중개인을 통해서 너희 부모님을 만났는데 너희 출생 부모님들이 너를 키울 돈이 없다고 하면서 너를 넘겨주면서 1억을 요구해서 그 돈을 주고 너를 데리고 왔을 뿐이야. 너를 데리고 와면서 혹시라도 나를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도 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어. 엄마가 제게 들려준 제 입양 과정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 왜냐하면 제 양양 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도 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분들이셨기 때문에 너를 데려온 지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돈 주고 사람을 산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고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분리한 것처럼 느끼며 너희 부모들에게 너를 돌려주려고 시도했었는데 알아보니까 내 친부모가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동남아나 다른 곳으로 사업을 하러 떠났다고 하더라구나. 그게 사실인가요? 20년 동안 제 친부모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저를 이 집에 팔고 해외로 떠나 버렸다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입니까? 너한테 다 드러난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부분이 믿기 힘들어서요? 그래서 너희 부모님들은 돈이 필요했었고 그 대가로 너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너를 버리고 해외로 떠났다는 얘긴 나도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일어난 건지 분명히는 모르겠지만 진부모님들의 가난으로 인해 자식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나를 가슴 아파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고 현재가 더욱 고통스러워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나를 키워준 양부모님들께 말했어. 나는 이 집에서 친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어. 비록 엄마와 아빠가 내 친부모로서 여겨도 이곳에서 살아가기가 힘든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이곳에 머무르냐고요? 예솔아, 나은이를 키우고 있는 정이라는 말 너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 내가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든 우리는 내 부모가 맞다는 거야. 법적으로도 너는 나의 자식이라고 서류상으로만 부모 자식이지. 엄마는 저를 엄마 자식으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다 필요 없고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서 한 일의 돈을 계산해서 주세요. 나는 그 돈을 받고 이 집을 떠날 거야. 만약에 그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인신매매로 신고할 생각이야.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해. 어떤 이유로 나를 데리고 왔든 양부모들은 인신매매를 한 게 분명하니 나는 약점을 보완하며 양부모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보상금 약 5천을 받아냈습니다. 이제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워 시내에 작은 뷰티숍을 열었습니다. 내가 시내에 가게를 열었다길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 손님 좀 있니? 일은 잘 돼요? 엄마로서는 도울 만한 일은 없어. 엄마 걱정할 건 없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구경 다 하셨으면 이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불편해서 그러는데 웬만하면 들르지도 마시고요. 너는 엄마한테 왜 그렇게 혹평하고 말하니? 솔직히 이 가게는 내 돈으로 열었어. 아니요. 그렇다면 나도 여기에 글을 올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부모님들은 왜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일까요? 제가 운영하는 뷰티샵에 종종 방문해 오셨지만 조용히 오고 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계실 때에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자기가 실제로 케어받겠다며 진심 부리기까지 했었고요. 이외에도 너희 매달 얼마나 벌겠냐고 묻더니 당신의 가게 손님이 꽤 많아서 매달 적어도 1,000만 원은 번다고 말하던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1,000만 원은 무슨 1,000만 원이에요. 제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 손님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요. 또한 엄마는 왜 제 매출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나는 내가 벌고 있는 돈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가져갔으면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쨌든 이 가게는 내 돈으로 차린 것이니까 내가 그 돈을 회수해야겠지? 엄마, 정말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시는 건가요?
저는 엄마나 아빠를 인신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7세인 아이에게 노동착취까지 한 것을 신고하고 싶으시나요? 제가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함께 살아온 정 때문이에요. 제발, 좀 그만 괴롭히지 마세요. 엄마는 힘들게 차려놓은 제 뷰티숍의 매출의 일부를 요구하셨고, 때로는 바빴을 때 가게로 오셔서 카운터에 있는 돈통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1년 넘게 지속되자 몸이 아플 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양부모님들이 몰래 내놓은 부동산 가게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양부모님들이 찾아올 리가 없을 곳으로 가서 양부모님들에게 연락할 수 없는 곳은 전라도였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려고 생각하여 매장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 우연히 들어간 골목길에서 낡고 오래된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심을 끄지 않을 전단지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 시선이 그 자리에 머물고 오래된 전단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단지 속의 사진에서 어린아이가 나인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고민한 후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봇대에서 실종된 아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드렸는데 전단지 속 아이를 찾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아직도 이런 전화가 오네요. 그 전단지 속에 있는 아이를 찾아줄 엄마가 제가 맡긴 일을 하는데 장난 전화라면 그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찾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결코 장난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단지 속 아이를 알아본 듯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만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친엄마를 추측되는 사람은 만나달라는 제 말에 말없이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찾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 많이 힘들어 보였죠. 그렇게 1분 가까이 고민하던 친엄마가 마지막으로 제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멀리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저희 집으로 오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주소만 알려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봐도 괜찮을까요? 나는 주소를 받은 친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찾았는데 도착해서 주소지 건물 앞에 섰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친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은 달동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집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서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천장이 얼마나 낮은지 제 머리가 160 조금 넘는 부분에서 천장에 닿을 것 같았다.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깨끗하지 않네요. 이런 곳에 모셔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에 대해 아시나요? 아는 사이인데요. 20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된 우리는 친엄마예요. 나이에 비해 얼굴에 주름이 많았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그리고 밥도 잘 못 먹은지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있었어요. 전화했을 때 말했던 대로 다리도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제 친엄마는 다리를 크게 절뚝거리시고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제 말 듣고 있어요? 우리 딸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그리고 제 딸을 아시는 건 맞으신가요?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이에요. 근데 아직 그 친구에게는 제가 그 전달을 받았다는 말은 못했어요. 저도 정확한 사실 확인 후에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해서 딸을 잃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부모로부터 제가 입양된 과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신부모님들이 제가 전단지를 붙일 정도로 저를 간절히 찾아주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분명 거짓말일 것이며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을 당시 우리 집은 매우 가난했었어요. 단칸방을 구할 돈조차 없는 가난으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못했었죠.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딸이라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부잣집에서 입양을 결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부잣집으로 입양을 보내겠다고 결심하셨는데 왜 갑자기 전단지를 붙여 딸을 찾기 시작한 건가요? 그것도 실종된 아이처럼 다뤄 놓으셨는데요. 아이를 좋은 곳으로 입양해 줄 것이라고 하는 중개인을 만났어요. 의사 집안에서 잘 살 것이라고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빚어내서 중개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건넨 후에 딸아이를 보내려고 했어요. 아이를 보내자마자 너무 후회스러울 거예요. 아이를 중개인 품에 안기고 뒤돌아서자마자 아이 아빠도 저와 같은 마음인 걸 알고 다시 아이를 붙잡으러 가려던 순간 남편과 저는 트럭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어요. 친어머니는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아이 아빠는 그 사고로 인해 사망했어요. 떠났고 저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한 달이 흘러 있었고 중개인은 연락처를 바꾸고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혼자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회천단지를 붙여놓으면 제 아이를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을 주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에 천단지를 붙인 건데 아쉽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지만 경찰을 신고했으면 그 중개인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한 짓이 인신매매라고 하셨어요. 경찰에 잡히면 아이를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못했어요. 말을 끝낸 친엄마는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얼어붙었고 마치 죄인처럼 내 가슴을 내리치면서 울고 계신 엄마를 보았습니다. 결국 나조차도 눈물이 터져나와 엄마를 따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울음을 멈추신 엄마가 나를 쏘아보셨습니다. 아가씨, 아마 내 딸이에요. 생각은 했지만 아가씨가 울고 계신 모습을 보니 죽어버린 우리 남편과 닮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시원치 않지만 제가 궁금하여 찾아온 이유는 전단지 상의 아이가 제 아이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모습을 아기 때 잘 모르기에 의문이 들었지만 어릴 적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것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딸일 것 같아. 친엄마와 나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눈물이 멈춘 후 나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말했어. 친엄마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어. 그 중개인이 분명히 의사 집안으로 넘어가게 하겠다고 했어. 오직 그 말만 믿고 너를 떠났어. 만약 그 모종의 집에서 입양당할 것을 알았다면 너와 함께 굶어 죽을 때까지도 너를 데리고 갔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엄마도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당신 때문이었기 때문에요. 당신 아빠가 돌아가신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당신을 찾을 수 없어서 당신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골 구석에 갇혀 있어서 찾을 수 없었던 거였군요. 정말 억울하군요. 엄마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셨지만 전 그 모든 것이 엄마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난했기 때문에 찾아온 불행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왜 그러신 건지,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지 못했던 건가요? 내가 치료를 받을 돈이 어디 있었을까? 너? 찾는데 전단지를 만드는 것도 돈을 빌려서 만들었는데 다리를 치료하는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같이 병원에 가요. 언제까지 이래서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이미 나이도 많은데 어떤 치료죠? 그리고 나는 너를 친엄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제 와서 내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부양할 생각은 결코 하지 말아주세요. 준 엄마는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저와의 만남을 계속 회피하셨지만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계시는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부터라도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에서 차린 뷰티숍에서 우리 양부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누가 말했던 건가요? 희정이가 말한 건가요? 두 분이 저를 싫어해서 도망 온 걸 알고 있으면 찾아오지 말아야 했는데요. 이번에는 왜 다시 찾아오셨나요? 너는 우리를 피하기 위해 도망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되었나요? 앞으로 광주까지 다니실 필요 없어요. 우리랑 강원도로 바로 돌아가자. 강원도로 돌아가면 엄마와 아빠가 다시 가게를 차려줄 테니까. 우리랑 함께 돌아가요. 이야기 좋아요. 싫어요. 왜 당신들을 따라가야 해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드리는 메시지인데 제 친부모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부모로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세요. 친부모를 찾았다는데 너희 아버지는 죽고 너희 어머니도 크게 다친 상태로 생사가 오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찾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양부모들은 제가 친부모를 찾았다는 말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의아해하는 반응을 하셨어요. 제 친부모님들이 저를 입양하러 보내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양부모들의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제 친부모님들이 저를 보내고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제 친부모들이 저를 찾아보려는 걸 다 아실 것 같네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걸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중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너를 다시 돌려주겠냐고 물었어. 너를 돌려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돌려줄 것 같아. 너를 다시 받으면 나만 손해일 뿐이고 왜 너희 부모를 불쌍해해서 돌려주어야 하는 거죠? 제가 물건인가요? 환불이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그런 말을 되찾을 수 있죠? 이런 말을 안 할 뿐이지요. 어쨌든 예솔아, 우리 엄마와 아빠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면 내가 바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돈 없고 가난한 엄마와 살 곳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돌아가자. 맞죠? 양모는 제가 친부모님들을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까봐 겁이 나서 저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 게 아니라 저에게 쓴 돈이 그때까지도 아까워 저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내를 모르지 않는 저는 양고모들을 쫓아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3살밖에 안 된 어린 나를 가지고 인신매매했다고 실토한 것은 증거로 여기 CCTV에 다 찍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지금 경찰서에 신고해서 당신들을 신고해 버릴 거예요. 진정하더라도 내가 우리를 신고하면 너의 친엄마도 신고당하는 건데 너 그래도 괜찮아네. 괜찮아요. 제가 볼 때엔 지금까지 저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은 저희 부모들입니다. 친어머니는 벌을 받더라도 당신들보다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최소한 징역을 살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제가 112번 버튼을 누르자 그 모습을 보고 겁먹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빠르게 도망가셨고 그 이후로 그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친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 내려왔고 다친 다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에 꾸준히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는 죄책감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셨지만 친엄마를 만나 행복해하는 나를 보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남은 삶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이 파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친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당신의 양모이신 순자 이모가 파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 아들에게 당신의 연락처를 알아오라고 요청했고 또한 당신의 친부모들을 찾아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파양을 신청하고자 하는지 물어보면서 꼭 파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양부모들이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맞지만 재산이 좀 많은 경우에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 인간들은 짠순이나 짠돌이 부부라고 해도 1년에 돈을 몇 억씩 벌어도 안 쓰고 차를 충전한다는 게 너도 알잖아.
그들한테 자식이라고 해봐도 너 외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인간들이 죽고 난 후 나오는 돈은 다 내 돈이 될 거라는 뜻이겠지. 너는 억울하다 해도 그 돈을 챙겨야 될 것 아니야. 양부모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단 한순간도 원치 않았던 나는 파양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친한 동네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파양 신청을 하는 것이 저에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억 혹은 어쩌면 수백억을 모아둔 양부모들에게는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직 나뿐인 이유 때문이었기에요. 동네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양부모들의 돈은 곧 내 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가 나서 파약을 했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파약 신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양부모들도 제가 파약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아직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엄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며 과거의 아픔을 잊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 생각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양부모의 재산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들도 어쩌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이로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엄마와 제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